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 12인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입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2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트로트계 젊은 강자 박서진이다. 그는 단순한 행사 전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의 흐름을 바꿔놓은 차세대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최근 몇 년간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며 이름석 자만으로도 행사 흥행을 보장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방송 무대에서 그의 출연료는 회당 수천만 원에 달하며 그가 등장하는 순간 티켓 판매와 관객 동원력은 눈에 띄게 상승한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박서진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특유의 구성진 창법의 댄스와 퍼포먼스를 결합해 50대 이상의 충성 팬층과 20물결 30대의 젊은 관객을 동시에 사로잡는다. 그의 공연장은 세대를 아우르는 장으로 변모하고 중심에는 늘 팬덤의 강력한 응집력이 존재한다. 팬들은 단순히 공연장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원 발매 때마다 집단적으로 구매와 스트리밍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소비력을 증명한다. 이로 인해 박서진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형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최근 그는 무대를 넘어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적 친근감을 쌓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유튜브 수익은 아직 상위권 아티스트에 비해 크지 않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팬덤 충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 굿즈 판매와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도 진출하며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의 자산 구조가 행사 수익 중심에서 점차 비공연 수익으로 확장되는 신호이기도 하다. 현재 박서진의 주정 순자산은 약 8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평가된다. 다른 트로트 스타들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내역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매달 수억 원 규모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의 수익 구조는 강력한 유동성을 보장한다. 이는 단점이자 동시에 잠재력이기도 하다. 아직 고정 자산을 축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부동산, 기업 지분, 설립 등으로 자산을 전환할 경우 순위가 급상승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몰려드는 구조를 갖춘 아티스트다. 박서진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잠재력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 창출력을 무기로 자산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으며 중성도 높은 팬덤과 대중적 인지도는 그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트로트가 수백억 원이 오가는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금 박서진은 그 산업 속에서 미래 가치가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 중 하나다. 오늘은 12위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불과 몇 년 뒤 그는 이 리스트에 최상단의 이름을 올릴지도 모른다. 11위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남진이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인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활동을 통해 쌓은 공연 수익은 물론이고 태생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자산까지 더해져 남진의 재산 규모는 약 9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는 과거 전라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던 집안 출신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부유한 가문의 일원임을 보여준다. 남진의 자산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음악 활동과 공연, 디너쇼, 행사 출연료다.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무대에 서며 전국 각지에서 팬들을 만난다. 디너쇼는 언제나 최고가로 매진되며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여전히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이름석 자는 믿음직스러운 무대, 세련된 카리스마, 그리고 트로트 황제로서의 존재감을 상징한다. 둘째는 부동산과 해외 자산이다. 그는 이미 2010년대에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와 양평의 토지, 별장을 보유해 그 가치가 4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미국 보스턴의 콘도까지 소유한 경험이 있어 글로벌 자산 분산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무대 스타일은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면서도 언제나 젠틀하고 여유있는 품격을 잃지 않는다. 남진의 공연을 경험한 이들은 노래 실력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와 브랜드가 주는 신뢰다. 신인 가수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사라지곤 하는 지금의 트로트 시장에서 남진은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지켜왔고 이는 그 자체로 부의 지속성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냈다. 남진의 현재 활동은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방송 출연과 인터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여전히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곡보다는 디너쇼와 콘서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고정된 팬층과 중장년층의 변함없는 지지는 그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남진의 부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는 자산을 늘리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자산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젊은 세대의 가수들이 빠른 속도로 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남진은 오랜 시간 동안 부를 지켜내며 가문의 자산과 개인의 명성을 동시에 이어왔다. 진정한 부자는 빠르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남진은 바로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가수를 넘어 하나의 유산이 되었다. 남진은 여전히 무대에서 노래하지만 그가 가진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브랜드와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다른 어떤 가수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힘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를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 순위 11위로 소개하지만 사실상 그의 위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남진은 자산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기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10위는 대한민국 트로트 신세계를 열어젖힌 소년 천재 정동원이다. 아직 10대에 불과한 그는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가수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추정 승자산만 해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른다. 어린 나이에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자산을 축적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전략적인 활동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다. 정동원이 자산가로 급부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부동산 투자였다. 그는 서울 마포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약 2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 건물은 같은 트로트 스타 이명웅이 거주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브랜드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다. 어린 나이에 이처럼 큰 규모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은 그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무대에서의 정동원은 단순히 귀여운 소년 가수가 아니다. 그는 또래에게서 보기 힘든 깊이 있는 감성과 성숙한 무대 매너로 중장년층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동시에 어린 팬들에게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간다. 그 결과 그의 공연장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찾아와 하나의 문화적 장을 형성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특히 행사 출연료가 해당 약 2,500만 원에 달하며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무대에서 그의 존재감은 이미 상위권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정동원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유튜브다. 이미 6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는 1억 8천만 회를 넘어섰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채널이지만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며 광고 수익과 콘텐츠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무수입을 넘어 그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대중적 노출을 확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현재 정동원은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에도 도전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적 감각을 보여주고 드라마 OST나 협업 음원에도 참여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직접 작곡과 작사에도 도전해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정동원이 가진 자산의 핵심은 바로 속도다. 보통의 가수들이 수십 년간 활동하며 축적하는 부를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의 지원 덕분이 아니라 음악적 실력과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 덕분이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급격히 성장한 팬덤은 그의 앨범과 공연을 지지했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브랜드로 만들어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자산을 늘려가는 자수성가형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특별하다. 정동원의 사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고 10대 가수가 새로운 팬덤과 시장을 창출하며 자산을 형성한 것은 업계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렇기에 오늘의 10위라는 순위는 결코 낮지 않다. 오히려 이 속도라면 불과 몇 년 안에 상위권을 위협할 강력한 후보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동원은 단순히 어린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가 트로트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산업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자 성공 사례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와 자산 구조를 만들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의 시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말할 때 정동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9위에 오른 인물은 트로트의 여왕이자 사업가로 거듭난 홍진영이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만의 비즈니스 제국을 구축한 인물로 평가된다. 추정승 자산은 약 120억 원에서 18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실행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다. 홍진영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1인 기획사 운영이다. 그는 스스로 소속사를 설립하고 음악 활동을 포함한 수익 구조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다른 가수들이 수익을 기획사와 분배하는 것과 달리 홍진영은 자신의 노력이 곧 자신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뿐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에서 자유로움을 제공하며 아티스트이자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동시에 다질 수 있게 했다. 최근 몇 년간 홍진영의 눈에 띄는 성과는 부동산 투자다. 2023년 그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을 법인 명의로 약 35억 원에 매입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지역은 개발 호재로 각광받는 곳으로 그의 투자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자산 증식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미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홍진영은 가수로 벌어들인 수입을 곧바로 투자로 연결해 자산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무대 위의 홍진영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그는 사랑의 배터리, 엄지척 같은 히트곡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고 언제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았다. 특히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 아이돌 못지않은 대중성과 팬덤을 구축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의 스타일은 늘 유쾌하고 세련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 현재 홍진영은 방송 활동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재치 있는 입담과 솔직한 매력으로 호감을 쌓고 이를 통해 광고계에서도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모델과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다각도의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온라인 팬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콘텐츠 수익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진영의 성공은 단순한 수입 규모를 넘어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 나가는가에 있다. 그는 가수로서의 수입을 기초 자본으로 삼아 이를 법인화와 투자로 연결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았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CEO이자 전략가로 불리는 이유다. 홍진영은 언제나 무대에서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경영 감각이 숨어 있다. 그는 가수와 사업가라는 두 얼굴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균형 감각은 다른 아티스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강점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만 보더라도 그녀는 이미 트로트 시장에서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낸 셈이다. 따라서 오늘의 9위라는 순위는 그녀가 가진 진짜 가치를 다 담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무대와 비즈니스, 노래와 투자, 팬덤과 자산을 모두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낸 홍진영은 앞으로 더 높은 순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가수가 아니라 돈이 모이는 구조를 완성한 아티스트다. 8위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독특한 아티스트, 김호중이다.
그는 트바로티라는 별명처럼 성악적 기량과 트로트 감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가수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으며 단기간에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다. 추정 승자산은 약 130억 원에서 2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룬 놀라운 성과다. 김호중의 자산 형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압도적인 팬덤이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연과 음반을 지지하고 때로는 기부와 봉사활동까지 이어가는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준다. 이 팬덤은 김호중이 단기간에 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특히 2024년 진행된 아레나 투어와 슈퍼클래식 공연은 그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두 프로젝트에서만 약 87억 원의 공연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클래식 성악 발성과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결합한 무대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클래식 애호가들까지 사로잡았다. 이러한 독보적인 포지셔닝 덕분에 김호중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한 융합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공연장은 언제나 만석을 기록했고 고가의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이는 곧바로 그의 자산 성장으로 이어졌다. 현재 김호중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 방송과 예능의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며 대중적 호감을 쌓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는 이미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 역시 수억 표에 달한다. 광고 수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공연 수익 외에도 안정적인 부수입원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김호중의 자산 성장 곡선에는 위기도 있었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티켓 취소, 광고 계약 해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직격탄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무대에 서며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김호중이 가진 최대의 자산이 단순한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닌 자신을 끝까지 지지하는 팬들의 믿음임을 보여준다. 재산 구조를 살펴보면 김호중은 공연 수익과 행사비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려왔다. 그의 행사비는 회당 약 4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업계 상위권 수준이다. 여기에 앨범 판매, 광고 모델료, 유튜브 수익까지 더해져 단기간에 막대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 부동산 투자나 기업형 자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점은 향후 그의 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을 쌓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벌 수 있는 구조를 완벽히 갖췄지만 동시에 이미지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에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팬들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그의 순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오늘의 8위라는 자리는 김호중에게 있어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경고이자 기회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상에 올랐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큰 리스크를 경험했다. 만약 그가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면 지금의 순위는 머지않아 더 높은 자리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의 자산 구조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결국 김호중의 미래는 무대 위의 노래만큼이나 그의 선택에 달려있다. 7위는 단숨에 트로트 시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가수 송가인이다.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우승 이후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트로트 산업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데뷔 3년 만에 추정 승자산 150억 원에서 220억 원을 달성한 송가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한국 가요계에서 하나의 사건이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적 인기를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송가인의 행보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다. 미스트롯에서 우승한 직후 그는 단순한 신인 가수가 아닌 행사 섭외 1순위로 급부상했다. 회당 출연료는 3,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 지역 축제와 방송 특집에서 송가인을 보기 위해 관객들은 기꺼이 높은 티켓값을 지불했다. 실제로 한 해에만 수십 건의 공연과 행사를 소화하며 막대한 현금을 창출했고 이는 고스란히 그의 자산으로 축적되었다. 음악적 성과 역시 눈부셨다.
송가인은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 결과 그는 중장년층 팬덤은 물론이고 20물결 30대 젊은 층까지 아우르는 국민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팬덤의 충성도는 매우 강력해 앨범 발매와 음원 스트리밍에서 집단적 구매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2022년 송가인은 한 방송에서 당시 재산이 약 40억 원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국 투어 콘서트, 각종 광고 모델 계약, 음원 수익, 미팅까지 겹겹이 쌓이며 그의 재산은 불과 몇 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투어는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했고 광고계에서도 식품, 금융,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모델로 기용했다. 감과 친근함을 동시에 갖춘 이미지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였고 광고 모델료는 매출과 직결되는 투자로 환영받았다. 송가인의 유튜브 채널 또한 빠른 성장을 기록 중이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콘텐츠 수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단순히 영상 수익을 넘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플랫폼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되었다. 그의 무대 스타일은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다.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깊은 감정 표현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진정성은 곧 신뢰로 이어졌다. 단발성 인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은 바로 이 진정성이다. 팬들은 그가 노래할 때 단순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송가인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이유다. 송가인의 현재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각종 방송과 공연에 꾸준히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고 새로운 음반 발매와 콘서트 계획도 진행 중이다. 팬들과의 소통 역시 게을리하지 않으며 미팅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곧바로 안정적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오늘 7위에 오른 송가인은 단순히 한 번의 오디션 우승으로 운 좋게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브랜드는 지금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구조로 발전했다. 한 번의 무대가 몇십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몇 안 되는 인물. 송가인은 여전히 현재진 행영의 성공 심화를 쓰고 있다. 6위는 언제나 신사다운 품격으로 불리는 가수 장민호다. 그는 팬들에게 트로트 신사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절제된 말투와 깔끔한 무대 매너, 세련된 이미지로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순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무대 매력 때문만이 아니다. 장민호의 추정 순자산은 180억 원에서 250억 원에 이르며 그 배경에는 음악 활동을 넘어선 안정적인 자산 구조와 가족 기업의 뒷받침이 있다. 장민호의 무대는 늘 단정하고 품격 있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감정 표현과 깔끔한 보컬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고급스러운 작품으로 완성하는 태도다. 덕분에 그는 중장년층 여성 팬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믿고 보는 무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대 밖에서도 그는 늘 반듯한 이미지로 일관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과장되지 않은 재치와 진솔한 태도로 호감을 얻고 있다. 최근 장민호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그의 채널은 27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마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꾸준한 콘텐츠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방송인으로서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으며 광고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중후하고 깔끔한 이미지 덕분에 금융, 건강, 생활용품 등 신뢰도를 요구하는 브랜드들과 꾸준히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장민호의 자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가족 배경이다. 그의 가족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메디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회사는 약 2조 4천억 원에 매각되었다. 과정에서 장민호의 누이들만 각각 460억 원 이상의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와 같은 가족 자산은 장민호 본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탄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무대 수익에 의존하는 다른 가수들과 달리 그는 안정적인 가계 배경과 본인의 활동 수익을 동시에 누리며 탄탄한 자산 구조를 갖춘 셈이다. 장민호의 최근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그는 각종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콘서트 투어와 디너쇼 무대에서도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광고와 방송 출연료, 음원 수익, 유튜브 콘텐츠 수익까지 다양한 채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그는 트로트 시장에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사례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위험을 최소화한 자산 관리다. 그는 음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을 충실히 관리하면서도 가족 자산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활용해 리스크 없는 성장을 이뤄냈다. 화려한 스캔들이나 불안정한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히 안정성을 추구하며 자기 브랜드를 키워왔다. 이런 전략 덕분에 장민호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를 넘어 재무적으로도 안전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오늘 6위에 오른 장민호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차분한 가수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력한 재무적 기반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는 신사로,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자이자 자산가로 평가받는다. 무대 위의 우아함과 무대 밖의 탄탄한 자산 구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장민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5위는 국민사위라는 별명을 얻으며 친근함과 신뢰의 상징이 된 가수 이찬원이다. 그는 트로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대중성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거둔 대표적 인물로 추정 순자산은 약 200억 원에서 280억 원에 달한다. 이찬원의 자산은 단순한 공연 수익에 머물지 않고 방송 광고 지적 재산권 디지털 플랫폼까지 폭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찬원의 가장 큰 무기는 이미지다. 그는 항상 밝고 친근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며 대중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한 이미지는 곧바로 자산으로 이어졌다. 광고계에서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그를 선택했고 동화제약과 같은 브랜드들은 이찬원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광고 모델로는 그의 주요 수익권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닌 브랜드 신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음악적 성과도 눈부시다. 이찬원은 자신의 히트곡을 통해 대중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겼고 그중 일부 곡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표곡 시절이면 A 일부 저작권이 경매에서 4억 2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는 그의 음악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노래로 돈을 버는 가수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만든 음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수익원이다. 현재 구독자 수는 약 38만 명에 달하며 누적 조회수는 4억 회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조회수를 넘어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 수익을 의미한다. 팬덤은 꾸준히 온라인에서 그의 콘텐츠를 소비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팬과의 직접 소통은 충성도를 강화하고 다른 수익 채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무대는 언제나 따뜻하고 친근하다.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관객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누는 무대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국민사위라는 별명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태도와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다. 대중은 그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그 친근함이 곧 브랜드 가치로 환산된다. 이찬원은 방송 활동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안정적인 입담과 솔직한 매력으로 호감을 쌓았고 음악 활동과 방송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팬미팅, 콘서트, 디지털 싱글 발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 구조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한순간의 인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미지와 태도, 음악과 콘텐츠, 것을 브랜드화하여 이를 경제적 자산으로 연결했다.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오늘의 5위라는 순위는 이찬원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잠재력을 다 담아내진 못한다. 그는 여전히 성장 중이며 다양한 수익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사례는 이미지와 신뢰가 어떻게 자산으로 변환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무대 위의 감동과 무대 밖의 전략이 결합한 결과 이찬원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 명단의 한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위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가수 영탁이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스스로의 브랜드를 구축한 창작형 아티스트다. 추정 승자산은 약 25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그가 가진 다층적인 수익 구조 덕분이다. 영탁의 가장 큰 무기는 자작곡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그의 곡만 50곡이 넘으며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 대표 히트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수익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전지 벌새의 100배가 저작권료 수익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발언만으로도 그의 저작권 수익 규모가 얼마나 막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노래하는 가수의 수익 구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신이 만든 음악이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지속 가능한 자산 구조를 만든 셈이다. 무대 위의 영탁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친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을 압도하며 동시에 친근하고 소탈한 매력으로 팬들과 소통한다. 이 덕분에 그의 공연장은 늘 활기가 넘치고 팬덤은 공연뿐 아니라 음원, 앨범, 소비까지 이어지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2025년 진행된 전국 투어 콘서트는 잠실 실내체육관부터 대구, 대전까지 수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다. 공연 수익만으로도 수십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 시장에서 얼마나 막강한 흥행력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했다. 영탁의 현재 활동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방송과 광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다방면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광고계에서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 덕분에 식품, 음료, 생활용품, 금융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안정적인 모델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디지털 수익까지 챙기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입지도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철저히 자산화했다는 점이다. 노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곡을 만들고 그 곡을 자산화하여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이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완전한 수익 배분 구조를 확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영탁은 가수와 작곡가 그리고 기획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그가 만든 콘텐츠가 다시 돈을 벌어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무대 밖에서도 그는 늘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팬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잡음 없는 이미지와 꾸준한 자기 관리 덕분에 그는 대중에게 안정적인 호감을 얻었고 이는 곧 광고와 방송 기회로 연결되었다. 트로트 시장이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영탁은 음악적 창작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동시에 증명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오늘 4위에 오른 영탁은 단순히 한순간의 히트곡으로 불을 쌓은 가수가 아니다. 그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가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완벽한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트로트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영탁이 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 명단 상위권에 올랐는지를 설명해준다. 가수, 작곡가, 기획자라는 세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진 영탁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는 창작형 아티스트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다. 그는 반세기 넘게 한국 대중가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여전히 건재한 무대 장악력과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다. 추정 승자산은 약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단순히 활동 기간이 길어서만이 아니라 그가 쌓아온 저작권과 공연, 부동산, 가치가 모두 어우러진 결과다. 나훈아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저작권이다. 지금까지 등록된 곡만 800곡이 넘고 그중 상당수는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국민 트로트로 자리 잡았다.
매달 저작권료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연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니라 스스로 창작한 곡을 통해 끊임없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적 자산가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전국 콘서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점성 매진을 기록했고 암표가 100만 원을 넘어 거래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라스트 콘서트는 트로트 공연을 넘어 하나의 경제 이벤트로 평가되었고 수익은 단순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에 이르렀다. 나훈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건의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이었다. 부동산 자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평의 대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콘도를 보유한 경험까지 있어 자산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분산시켰다. 다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그의 재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실물 자산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무대 위에서의 나훈아는 언제나 압도적이었다. 허스키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 관객과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는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았다. 그의 공연을 본 팬들은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라 삶의 위로와 감동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그의 브랜드가 가진 지속성을 증명한다. 현재 활동에서 나훈아는 여전히 대중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지 않아도 과거의 명곡들만으로도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콘서트와 방송 출연만으로도 업계 최상위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훈아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의미를 부여받는다. 나훈아의 성공은 결국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한다. 노래가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삶이 된다. 그는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입에서 흥얼거려지며 그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직접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그의 음악은 계속 살아 움직이며 자산으로 기능한다. 또 이것이 진정한 부의 정의이자 나훈아가 오늘의 상위에 오른 이유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한 시대의 스타를 넘어 한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유산이 되었다. 나훈아는 여전히 무대에서 노래하지만 그의 진짜 자산은 이미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다. 오늘의 3위라는 순위는 그가 가진 위대한 업적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다. 한국 가요사에서 나훈아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2위는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며 한국 트로트 붐의 선봉에 섰던 가수 장윤정이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인물이며 추정 승자산은 450억 원에서 60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단순한 무대 수익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온 공연 활동과 부동산 투자, 방송 활동,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장윤정은 행사 무대의 절대 강자였다. 성수기에는 하루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의 공연과 디너쇼는 언제나 최고가에 매진되었다. 안정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친근한 무대 매너 덕분에 기업 행사와 방송 출연 요청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매달 수억 원 규모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를 이 위에 올려놓은 진짜 이유는 바로 자산을 불리는 능력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다. 2024년 서울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을 약 120억 원에 매도하며 무려 7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보유가 아닌 시기와 위치를 정확히 판단한 투자로 평가된다. 이후 그는 이태원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을 41억 원 이상에 매입했고 임대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 단순히 행사로 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리고 불려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자본가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무대 위의 장윤정은 언제나 친근하고 진솔하다. 어머나,로 데뷔 초부터 큰 성공을 거둔 그는 트로트를 대중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기교보다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관객을 사로잡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성을 확보했다.
또 그는 전국 투어와 방송 무대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며 팬들에게 믿고 보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송 활동도 그의 자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며 국민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했다. 또 안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광고 모델로도 각광받았으며 이는 꾸준한 수익 창출로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여준 따뜻한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호감을 얻었고 광고주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현재 장윤정은 가수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투자자이자 사업가로서의 면모까지 갖춘 상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수익을 장기적 자산으로 전환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다. 장윤정의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의 성공이 단순히 인기와 음원 판매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운용하고 불려 나가느냐가 진짜 부자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스스로 증명했다. 그래서 오늘 그녀가 이 위에 오른 것은 단순히 행사 여왕으로서의 성과 때문이 아니다. 그는 이미 무대 위의 가수를 넘어 자본시장에서 성공한 전략가이자 자산가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2위라는 순위는 그녀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자산가로 남을 것임을 예고한다. 장윤정은 트로트 산업을 넘어 자산 관리의 모범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후배 가수들에게는 음악 활동과 자산 운용이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 트로트 산업의 절대적인 중심이자 대중음악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영향력을 가진 가수 이명웅이다.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브랜드 파워 콘서트 흥행력 광고 가치 디지털 플랫폼 활용력까지 모든 지표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트로트 황제로 자리매김했다. 추정 승자산은 약 700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한국 대중가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다. 이명웅의 무대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선다. 2024년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단일 투어로만 2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서울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점성 매진을 기록했다. 암표 거래가 수십만 원을 넘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고 전체 투어 매출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무대 위에서 그는 호소력 짙은 보컬과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진중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팬덤의 충성도를 높였다. 광고계에서 이명웅의 가치는 그야말로 최상위권이다. 금융, 식품, 패션, 가전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를 모델로 기용했으며 한 광고료만 최소 6억 원에서 8억 원에 이른다. 그는 단순히 광고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보증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소비자들은 이명웅이 광고하는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고 이는 광고주들에게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음악 활동과 광고가 서로 시너지를 내며 그의 브랜드 가치는 날로 성승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이명웅은 막강하다. 유튜브 채널은 2025년 기준으로 구독자 약 173만 명, 누적 조회수는 30억 뷰를 넘어섰다. 수익만으로도 연간 10억 원 이상이 유입되며 이는 오프라인 공연 수익과 별개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유튜브는 단순한 수익권 그 이상으로 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능하며 그의 브랜드 충성도를 더욱 강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맞물려 이명웅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자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6층 빌딩을 약 45억 원에 매입했으며 2025년 현재 이 건물은 61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불과 4년 만에 16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단순히 음악 수익에 머물지 않고 이를 부동산 투자로 연결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간 것이다. 이명웅의 성공 비결은 철저히 구조화된 선순환에 있다. 콘서트에서의 흥행이 브랜드 평판을 높이고 이는 광고 계약으로 이어진다. 광고 수익은 다시 음반 제작과 공연 퀄리티에 투자되어 더 큰 흥행을 만들어낸다. 이 선순환 구조가 끊임없이 돌아가며 그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그는 팬덤 영웅 시대
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통해 대중과의 신뢰를 공고했고, 이 신뢰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경제적 구매력으로 이어졌다. 무대 위에서 그는 감동을, 무대 밖에서는 신뢰를 판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 오늘의 1위라는 자리는 우연이 아니다. 인기와 실력을 넘어 전략과 구조, 팬덤과 자산을 완벽히 결합시켜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의 자리에 올랐다. 이명웅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이자 한국 트로트 산업의 정점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서사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산업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음악은 팔리고 감정은 매진되며 광고는 쏟아진다. 또 그 모든 것은 다시 그의 자산으로 축적되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 1위는 누구인가? 그 답은 이미 분명하다. 바로 이명웅이다. 트로트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수백억 원이 움직이는 산업이자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박서진에서 시작해 남진, 정동원, 홍진영, 김호중, 송가인, 장민호, 이찬원, 영탁, 나훈아, 장윤정, 그리고 최정점에선 이명웅까지. 이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무대와 자산, 그리고 브랜드를 구축해왔고, 이야기 속에는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누군가는 팬덤의 힘으로,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로, 다른 이는 저작권과 창작력으로 자산을 일궜다. 그러나 공통된 진실은 하나다. 진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오래 지키고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펴본 10위 이내 가수들은 단순히 인기인이나 스타가 아니다. 그들은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브랜드이자 산업의 중심축이다. 한국 음악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부의 서사를 써내려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 길을 먼저 걸으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본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음악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정을 채우고 때로는 경제와 사회까지 움직인다. 이 글을 통해 한국 가수들의 숨은 자산 이야기와 그들의 진짜 부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대한뉴스룸은 여러분께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